반갑습니다. 박소영 한다 박준철 소영입니다. 오늘은 울산 남구 무고동에 약 110평 정도 되는 상가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하 상가이기 때문에 아무나에게 다 추천드릴 수 있는 물건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상가가 필요하신 분, 꼭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저 박소영과 함께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준비되셨음? 렛츠고! 우선 시작에 앞서서 건축물 대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유 부분을 보면은 369.615 제곱미터, 그러니까 110평 정도 되는 면적이고, 여기는 게임 제공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려가 보면 건축물 대장 2페이지에 보시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 4월 13일에 보면 지하 1층 건생 소매점에 307.835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고, 이건 2종 건생 일반 음식점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78제곱미터를 제2종 건생 게임 제공업소라고 표시 변경을 했는데요. 이렇게 변경됐다고 표시된 게 2005년이고 지금 2024년이니까 약 19년 전의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현황 조사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탁구 교실 같은 걸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이 일반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으면 향후에 이 경매 물건을 받으신 분이 음식점 한다고 할 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3 타경 6354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무고동 1454-5 지하 1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 정별은 걸린상가, 대지권은 57.9평, 건물 면적은 111.81평입니다. 이건 전유 부분만 말하는 것이고 실제 분양 면적이라 볼 수 있는 것은 127평 정도 되는 겁니다. 법원 첨부 사진에도 보면 원창 탁구 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도 이렇게 원창 탁구 교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2억 8,900만원, 최저가는 34%인 9,912만 7천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24년 7월 10일입니다. 이 최저 입찰 가격을 전유 부분만 나눠봐도 88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가격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지하층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본인이 필요하신 분, 실수요자 위주로 가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지권은 57.9평이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장점이긴 한데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지도 좀 작고 근처에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가 나중에 시장에 맞은편에 있는 가깝게 있고 주차 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상가에 비해서 주차 조건은 괜찮게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았습니다. 건물로 보자면 111.81평, 그러니까 전유 부분만 이렇다는 거고 서비스 면적까지 다 포함하면 약 127평 정도 되는 대형 평형의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9,900만원, 약 1억이 안 되는 금액이고 평당 환산해도 88만 6천원 정도, 그러니까 89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만 보자면요. 부동산의 현황이나 감정평가 요항 등은 현장에 촬영한 영상 또는 제가 입지 분석하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09년 9월 15일인데요. 정땡땡님의 사업이 2015년 7월 21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항력이 없고요. 이분의 보증금과 월세가 2,060인데 이걸 환산 보증금이 또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들어가고요. 지금 최저 입찰 가격을 수익적인 부분에서 좀 보자면은 취득세 포함해서 약 1억이라고 보고 여기서 보증금 2천을 빼면 약 8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월세가 60이니까 60 곱하기 1200 나누기 8천만 원이라면 수익률이 약 9% 정도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수익률만 계산해 보자면 9%니까 현 은행 대출 금리 보통 5.5% 정도인데 이것보다 높으니까 수익은 괜찮다고 보이십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하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자기가 활용할 계획이 없다면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대차 내역 조사에 보면 복잡한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게 사실관계냐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명백하게 보여지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냐 뒤서냐만 보기 때문에 임차인 내역 조사에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집합건물 등기부 현황을 통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2002년 9월 5일 소유권, 2009년 9월 15일 건조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사이에 끼어든 게 없기 때문에 권리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맵을 통해서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짧게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또 시청에 방해되니 잠시 해당 경매의 물건 주위의 환경을 패닝으로 전경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바로 옆에는 현대시장이라고 51개 호실로 되어 있는 시장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 북문 쪽에 바로 맞닿아 있는 상가입니다. 그리고 뭐 음식점이나 미용실도 있고요.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무고한라 1차 아파트인데요. 194세대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정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정보에서 아까 보셨던 주차부지, 여기 대지 면적이 제법 넓었는데요. 자체 상가의 주차 면적들도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으로서는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하 호실로 내려가는 곳에는 출입구가 2개 있었는데요. 해당 경매 물건 있는 지하 1층은 단 1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이는 공간들도 지하 1층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층에도 지나가면서 상가를 보여드릴 텐데요.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면서 여기도 짧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부분이 정문 출입구, 그러니까 주출입구라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무거한라 1차 아파트 정문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탁구 연습을 하고 계셔서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필지는 딱 하나의 필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차장을 촬영하면서 처음에는 이 옆에 부지까지도 일단의 토지라고 봤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교회라고 되어 있는 이 건물의 필지 하나, 그리고 여기 둘, 이렇게 2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2개 건물의 상인들끼리 어떤 협업이 되어 있는 건지 이 주차장을 전체 하나의 일단의 토지처럼 같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구분을 지으면 출입구가 달라져야 되는데 한 개의 일단의 주차장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2개 상가 다 윈윈하는 모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현대시장이라는 곳에 북측 출입문이 이쪽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현대시장도 51개 정도 상가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시장이라는 것이 나중에 조금 더 지역을 축소해서 상권을 분석해 드릴 텐데, 대형마트까지의 거리는 좀 애매하고 또 시장이라 구성되어 있는 곳이 이 근처에서는 여기 밖에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대시장이라는 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하 상가의 출입구는 여기거든요. 이쪽이 메인 출입구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 바로 밑에 무거한라 1차 아파트가 약 194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주 출입구가 이쪽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상권에서 나오는 입구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플러스 요인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지하라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뭐 과일 가게, 신협, 약국, 피자 마루, 떡집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하기 위해서 몰려올 수 있는 위치는 된다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지도를 좀 더 축소해 보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3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한 200세대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씩 찍어보면 여기 무고한라 2차 같은 경우는 170세대, 3위 아파트 135세대, 여기 아까 제가 상가 바로 앞에 있다고 말씀드렸던 무고한라 1차가 194세대, 다 이런 조만조만한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집심 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오른쪽으로는 울산고속도로,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시작점이 있는데 이쪽으로의 어떤 확장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아래쪽으로는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공공청사가 무거동 행정복지센터거든요. 그리고 무거지구대라고 되는 곳, 이 아래쪽이 무거동에서의 전통적인 뭐 회식, 그리고 유흥, 그리고 모텔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회식 문화라든지 뭐 먹고 놀고 이런 것들은 이 아래쪽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주거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해당 경매 물건의 입지가 이런 유흥 상권들과 경쟁해야 되는 상권으로서는 분명히 경쟁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세대수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여기는 아파트들이 전부 200세대 이하의 조그만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진다거나 뭐 이 고속도로 때문에 이 곳을 넘어서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소비할 수 있는 상권들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상권으로서의 발전성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오래된 아파트가 어떻게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뭐 중간에 끼어있는 교회, 뭐 조그만 이 상권들이 어우르면서 집단적으로 어떤 개발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 경매 물건의 경우는 약 111평 정도 되는 상가, 그러니까 분양 면적은 약 127평 정도 되는 상가를 그 자체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지만이 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투자자로서 이 물건을 입찰받고 다시 나는 임대를 놓겠다라고 접근한다면은 대형 평형이긴 하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으나 지하라는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어떤 적합한 업종을 찾을 수 없다면은 단순히 지금 보이는 수익률만 가지고 입찰하기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거래가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면 근처에 동일한 조건의 입지, 가로 조건이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자면 같은 건물에 2017년 4월에 여기 1층 건물인데 평당 659만원 정도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긴 또 거래 시기가 좀 떨어지긴 한데 2016년 8월에 488만원, 심지어는 여기는 2023년 1월에 1304만원에 거래됐거든요. 여기는 코너이고 1층 건물이더라고요. 여기 또 7평인데 2081만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청수나 유효 활용도나 뭐 언제 지어졌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을 좀 뽑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울산 남구 무고동에 지하 1층에 약 110평 근린상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 최저 입찰 가격 자체를 평수로 환산해보면 약 88만 6천원, 그러니까 9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고, 그리고 현 임대차가 보증금 2천에 월 60만원이니까 이걸 대충 1억으로 환산해서 보면 수익률이 약 9%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대형 평형이 없고 또 대지 지분이 많다고는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것은 너무 요원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소유자 위주로 접근하시라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가격적인 부분만 볼 것은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은 또 그런 부분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다면은 이번에 입찰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일반 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세입자 부분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니까 일반 관리비가 한 5만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기나 수도는 자기가 쓴 만큼 나오는 거니까 전체에서 상가 관리비로 내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브리핑 해드렸는데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또 본인의 목적에 맞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투자는 철저하게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책임의 영역입니다. 저와 같은 유튜브가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또 개인의 한 사람의 의견일 수 있으니까 본인이 의견이 또 다르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다면 또 그에 맞게 입찰하시거나 아니면 패스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저는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에서 제 소임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권리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만.